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3년 각 상품별 연간 투자 수익률 비교 자료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5.18%였고 3년 만기 국고채는 2.79%, 3년 만기 회사채는 3.17%, 코스피 주식은 0.73%, 정기예금은 2.73%, 91일 CD는 2.72%, 금은 마이너스 26.8%였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가 건물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 부동산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가 건물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25억 원의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융자금은 3억 3천만 원이며 연면적은 690.18제곱미터 208평이고 대지 면적은 230.4제곱미터 69.7평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입지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상도동 숭실대학교 정문 맞은편 이면도로에 접한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지층과 1, 2층은 점포이고 3, 4층은 28실의 고시원으로 현재 전실 월세 임대 중이며 5층은 전용 67제곱미터의 주택입니다. 건물의 배후에는 2441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건물은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주통행로에 접한 좋은 위치에 자리한 상가 건물입니다. 또한 지하철 숭실대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대학가 주변이라 대학생들의 고시원 수요도 많은 좋은 입지입니다. 1997년 9월에 준공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으며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 특징 설명을 들어봤는데 패널 법률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세권이라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배후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주 통로의 입지에 있어 상권이 안정적이고 특히 대학가 주변이라 고시원의 입지도 적합하여 임차 수요가 안정적인 좋은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주변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물건의 매가는 25억 원이고 현재 공실인 5층 주택의 전세 1억 4천만 원을 감안할 때 총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월세 1,061만 원이고 이를 CNP 가격 분석 프로그램에 의할 때 연간 수익률은 5.96%로 산출됩니다. 다음은 이 물건의 임대 수익에 의한 수익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월세 전환 수익과 월세 수익을 합한 연간 총 수익 금액은 1억 4,892만 원이고 이를 표준 수익률 5%로 환산할 때 이 건물의 수익 가격은 29억 7천여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매매가 25억 원이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가 분석에 의한 건물과 토지 가격을 분리 산출해 보겠습니다. 연면적 690.18제곱미터에 표준 건축비 110만 원을 적용하고 17년이 경과되었으므로 42.5%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현재 건물의 잔존가는 4억 3,65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매매가 25억 원에서 건물 장가를 제하면 토지 가격은 20억 6,350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896만 원이며 평당 2,960만 원 선입니다. 다음엔 최근 주변에서 거래된 상가 건물의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대지 면적 183.4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299제곱미터인 3층 건물이 21억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반 분석 결과와 실거래가 신고 내역 등에 의할 때 시세보다 저평가된 매물로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담당 법률중개사로부터 수익률과 가격 분석을 들었습니다. 패널 중개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수익률과 담당 중개사님이 분석한 수익가격, 원가가격 등 재반 분석자료 및 실거래 신고 가격 등으로 판단할 때 적정 시세보다 저평가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엔 매물의 상태와 교통편에 대해서 담당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의 상태는 건축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된 보통의 상태의 물건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교통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숭실대 입구역 정류장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은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갑구의 소유권란에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 등기 등은 다른 권리는 없으며 을구에는 채권 최고액 4억 2,900만 원인 두 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질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권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대항력 임차권은 상가 임차인 3명과 고시원 임차인 27명을 합하여 30명의 임대보증금 1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일종 건생이 허용되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는 2종 건생, 판매시설의 도매, 소매, 상점과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업무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조례에서는 운동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학원, 수련시설, 일반 공장, 위험물시설, 자동차시설, 동식물시설, 창고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 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가밀 억제권역이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 공법상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 시 법률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 문서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